자, 그러면 수업을 합시다. 자, 우리가 지금 모듈러 배우고 있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모듈러를 배우고 있고, 자, 오늘은 뭘 할 거냐면, 우리가 이제 덧셈하고 뺄셈하고 곱셈까지는 할 수 있겠죠? 나눗셈은 잘 못하겠죠? 그렇죠? 나눗셈을 이제 정의하기 전에 나눗셈 정의에 관련된 걸로 우리가 먼저 최대 공약수부터 배울 거예요. 최대 공약수. greatest common divisor. GCD. 우리가 이제 기호를 이렇게 쓸 거예요. GCD x, y. 그래서 x랑 y의 최대 공약수. 그래서 GCD 8과 12의 최대 공약수는 얼마예요? 4. 뭐 GCD 12랑 18 얼마죠? 6. 알고 있죠? GCD 1, 2, 3, 4랑 5, 6, 7. 얼마죠? 좀 어려워지죠? 자, 이렇게 큰 숫자를 하는 계산을 어떻게 뭘 가지고 했었죠? 유클리디안 알고리즘, 유클리드 호재법. 자, 유클리드 알고리즘은 이제 이렇게 동작하는 거죠. GCD. A랑 B랑 GCD를 해서 이게 어떤 G다. 그 얘기는 A는 뭘 갖고 있어요? A 곱하기 G고 B는 스몰 b 곱하기 G. 이런 꼴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A, B는 서로 소구. 그렇죠? 스몰 a, b는 서로 소. 자, 그러면 만약에 GCD A, B가 large G라고 하면 이걸 뺀 거 GCD A-B랑 B의 GCD는 얼마일까요? 얘는 보면 GCD A라고 하는 게 스몰 a 곱하기 G고 B가 스몰 b 곱하기 G고 그다음에 B가 BG고 이렇게 보면 이건 얼마랑 같아요? GCD A-B의 G, BG죠. 그래서 양쪽에 보면 뭐가 있어요? G가 있죠. 그래서 A-B의 G랑 B의 G의 GCD 값은 사실 여기 G가 양쪽에 다 있기 때문에 적어도 G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A-B랑 B가 렐러티브 프라임인지 잘 몰라요, 사실은. 렐러티브 서로 소. 만약에 렐러티브 프라임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당연히 그냥 large G가 GCD 되겠죠. 자, 만약에 A, B가 렐러티브 프라임이면 서로 소면 A-B, B는 렐러티브 프라임일까요? 그러니까 A와 B가 스몰 a, B가 서로 소예요. 그럼 A-B랑 B도 서로 소일까요? 잘 모르겠죠. 그럼 봅시다. 그러면 A-B가 서로 소가 아니라고 쳐봐요. A-B랑 B가 서로 소가 아니라고. A, B는 서로 소인데. 그러면 A-B랑 B는 서로 뭔가 약수가 있겠죠. 공약수가. 그래서 얘는 뭐 X, K라고 치고 얘는 Y, K라고 칩시다. 그리고 K는 1보다 큰 값이겠죠. 자, 그러면 A는 뭐라 쓸 수 있어요? B 플러스 X 곱하기 K라고 쓸 수 있죠. 넘기면. 그런데 B라고 하는 건 Y 곱하기 K죠. 그 다음에 X 곱하기 K니까 X 더하기 Y K이고. 그렇죠? 그런데 A랑 B랑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었어요? 서로 소라고 했으니까
K가 얼마야 돼요? 1이어야 되죠. 그래서 A-B랑 B도 서로소가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A-B랑 B가 서로소가 아니면 K가 1보다 클 거고 그러면 A, B도 서로소가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라지 A에서 라지 B를 뺀 거라는 B의 최대 공약수도 G다. 라는 걸 알 수 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유클리드 호재법은 GCD 라지 A, B를 그냥 GCD 빼서 계산해도 괜찮더라. A-B, B 이렇게 써도. 근데 이거 한 번만 뺄 필요 없겠죠. 여러 번 빼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GCD 여러 번 뺍시다. A 빼기 뭐 여러 번, X번 빼고 이렇게. 그래서 여러 번 뺀다는 얘기가 뭐냐면 GCD A를 뭘로 나눈 거라 볼 수 있죠. B로 나눈 나머지만 취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A에서 B를 여러 번 뺀다는 얘기는 사실은 나머지만 취하는 거랑 똑같으니까. 그래서 A를 B로 나눈 나머지랑 B랑 최대 공약수는 같은 거고 이거 계속 반복해서 할 수 있죠. 왼쪽 골 오른쪽 골 오른쪽 골 왼쪽 골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예를 보면 GCD 12, 18 하면 GCD 자, 이 중에서 어느 게 더 큰 숫자죠? 뒤쪽이 더 크죠. 그러니까 18 모드 12 그럼 얼마예요? 6이 나오죠. 그래서 GCD 6 나오고 이번에는 앞쪽이 크니까 12 모두 6 그러니까 빼기 2 곱하기 6이겠죠. 이렇게 하면 뭐가 나와요? GCD 0이 나와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GC 값이 얼마? 공통적인 게 얼마였다는 얘기예요? 6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6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방법으로 GCD 36, 48 그러면 이거는 GCD 36, 48 빼기 36 그게 얼마예요? 36, 12 그러니까 이건 얼마? 바로 나오죠? 자, 이게 유클리드 호재법이죠. 그러면 1, 2, 3, 4랑 5, 6, 7을 제대해서 살 수 있겠죠. 자, 해봅시다. GCD 1, 2, 3, 4, 5, 6, 7 얘는 GCD 1, 2, 3, 4 빼기 얼마로 할까요? 혹시 얼마로 하면 될까요? 5, 6, 7인데 곱하기 얼마로 빼면 될까요? 2, 5, 6, 7 그럼 얼마예요? 이거 빼면? 100 100 5, 6, 7 그러면 이번에는 GCD 5, 6, 7에서 100을 빼면 되겠죠? 그래서 100 5, 6, 7에서 5 곱하기 100으로 빼면 되겠죠? 그러니까 67 이번에는 67을 빼고 그러면 GCD 여기는 33과 67이고 빼기 2 곱하기 33이니까 GCD 33 1이 나오고 GCD 33 1은 얼마예요? 33 빼기 33 곱하기 1을 하니까 사실 이거는 1이 나오죠. 그래서 1, 2, 3, 4랑 5, 6, 7은 서로 렐러티브 프라임이 되죠. 그렇죠? 이걸 한 번 더 쓰면 33 빼기 33 곱하기 1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1이 나오죠. 0이 나와서 자, 우리가 이 과정을 거꾸로 쭉 올라가 볼 거예요. 거꾸로. 자, 여기 보면 이제 1이 있죠. 1. 여기 1. 사실 뒤에는 필요 없을 테니까 지워버립시다. 1이 있었죠. 1은 어디서 온 거였어요? 1이라고 하는 건
67 빼기 2 곱하기 33이 나온 거죠. 67 빼기 2 곱하기 33이었어요. 그런데 33은 뭐였죠? 100에서 67을 뺀 게 33이었죠. 그래서 100에서 67을 뺀 게 33이었고, 이건 다시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2 곱하기 100, 그 다음에 플러스 3 곱하기 67이죠. 그 다음에 67은 얼마 어떻게 됐죠? 67은 567에서 5 곱하기 100을 뺀 거였죠. 그래서 567에서 5 곱하기 100을 뺀 게 67이었고, 이걸 다시 정리해 볼게요. 정리하면 마이너스 17 곱하기 100 더하기 3 곱하기 567이에요. 자, 100은 또 뭐에서 뭘 뺀 거였죠? 1233에서 2 곱하기 567을 뺀 게 100이었죠. 자,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마이너스 17 곱하기 1234 더하기 이 뒤쪽은 얼마예요? 34 더하기 3이니까 37 곱하기 567 이렇게 되죠. 즉 뭐예요? 마이너스 17 곱하기 1, 2, 3, 4 더하기 37 곱하기 5, 6, 7은 1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A 곱하기 X 더하기 B 곱하기 Y는 항상 자 A, B가 정수고 X, Y도 다 정수인 경우에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어떤 X, Y가 있어요. X, Y가 있는데 얘에 대해서 GCD를 계산했어요. 유클리드 호대법으로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쭉 갔더니 뭐 정리됐겠죠. 그래서 그걸 다시 이제 역순으로 딱 해봤더니 뭐가 나면 GCD X, Y는 A 곱하기 X 더하기 B 곱하기 Y 이런 꼴이 되겠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1234랑 567에다가 앞에 마이너스 17, 37을 곱해서 더했더니 1이 된 거죠. 저런 걸 찾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 GCD 1, 2, 3, 4랑 5, 6, 7을 계산하면 이거는 마이너스 17, 1, 2, 3, 4 더하기 37 곱하기 5, 6, 7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AX 더하기 BY 꼴을 막 조합할 수 있으면 A랑 Y랑 B랑 줘가지고 이 값이 GCD 값보다 더 작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 값보다 더 작게 만들 수 있을까요? 쉽게 생각해서 X가 2의 배수예요. Y가 1의 배수예요. 근데 두 개를 막 더하고 몇 배가 더하고 빼가지고 1이 나오게 할 수 있을까요? X가 2의 배수고 Y도 2의 배수인데 X에다 몇 배하고 B에다 Y에다 몇 배 해가지고 두 개를 뭐 빼든 더하든 해가지고 1이 나오게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왜? X가 2의 배수고 Y가 2의 배수면 저거를 아무리 계산해도 항상 2의 배수죠. X가 GCD의 배수죠. 그렇죠? Y가 GCD의 배수죠. 그 두 개를 아무리 해도 GCD의 배수만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GCD보다 작아질 수는 없어요. 이거는 GCD의 배수들 형태만 나올 수 있어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GCD를 계산을 했는데 어떤 값이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 그것을 만족하는 A, B가 있다는 거예요. 정수가. 그러니까 두 개 자체를 적당히 잘 선택해서 더하면은 GCD가 나오게 하는 A, B가 존재하더라. 그리고 그 A, B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유클리드 호재법으로 거꾸로 계산해서 올라가면 다 계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유클레 조제프로 우리 계산하면 GC를 계산할 수 있고 그걸 거꾸로 쭉 올라가면 해당되는 A, B를 계산할 수 있죠. 이 같은 경우에는 A가 마이너스 17, B가 37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GCD 34랑 36 이건 얼마예요? 2. 알죠, 여러분들? 2란 거. 2. 그러면 2가 되게 하는 A 곱하기 34 더하기 B 곱하기 36이 되는 A, B 정수가 존재해요. 얼마일까요? 맞아요. 쉽죠, 이거는. 그냥 찾을 수 있죠. 이게 마이너스 1이고 1이면 되니까. GCD 12, 18 이건 얼마예요? 6. 그러면 6이 되게 하는 AB가 존재한다는 거죠. A 곱하기 7이나 B 곱하기 18 존재한다는 거죠. 얼마? A가? 마이너스 1, B도 1. 자, 이런 거 존재해요. A 곱하기 34 더하기 B 곱하기 36이 1이 되게 하는 AB 있어요, 없어요? A 곱하기 34 더하기 B 곱하기 36이 1이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왼쪽은 항상 짝수고 오른쪽은 홀수니까 말이 안 되죠. 당연히 이거는 2 곱하기 A 곱하기 17 더하기 B 곱하기 18이니까 이건 왼쪽은 2의 배수인데 오른쪽은 홀수니까 안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GCD고 GCD를 계산할 수 있으면 우리가 역으로 가서 어떤 숫자 곱하기 A 더하기 어떤 숫자 곱하기 B가 GCD가 되는 A, B도 구할 수 있다. 거기까지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자, 만약에 GCD가 1이에요. 1이면 XY는 어떤 관계예요? 서로 소죠. relative prime이에요. 서로 소. 그러면 모든 XY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there exist A, B가 존재해요. 어떤 A, B냐면 A 곱하기 X 더하기 B 곱하기 Y가 GCD X, Y가 되게 하는 A, B가 존재하죠. 실제로 계산하는 법도 알잖아요. 유클리드 도제법으로 계산하면 되니까. 자, 그래서 요 A, B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나눗셈을 하는데 사용할 거예요. 우리가 정수집합 한번 생각합시다. 정수집합은 어떻게 돼요? 0, 1, 2 해서 무한대로 가죠. 그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막 무한대로 가죠. 그렇죠? 무한대요. 자, 2 곱하기 x가 1이 되게 하는 그런 x가 있나요? 자, 곱셈에 대해서 항등원은 뭐예요? 우리가 배웠죠. 항등원. 곱해서 항상 똑같은 숫자 나오게 하는 건 1이죠. 곱셈에 대해서는 항등원이 1이에요. 그래서 항등원이 나오게 하는 숫자를 우리가 역원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자, 2에 대한 역원, 2에 대한 역원이라고는 2랑 곱해서 1이 되게 하는 그런 숫자예요. 그런 x가 있나요, 없나요? 정수에서 보면 저렇게 되는 건 2분의 1이어야 되는데 2분의 1은 정수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없다고 배웠죠. 그렇죠? 그래서 정수에 대해서는 이 x는 정수에 속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속하지가 않아요. 이런 거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정수에 대해서 하지 않죠. 모듈러에 대해서 할 거예요. 모드 P에 대해서. 모듈러에 대해서 할 건데 모듈러에서 덧셈 이건 뭐 어렵지 않았고 곱셈 오케이, 뺄셈 오케이. 근데 이제 나눗셈이 이게 문제였죠. 그렇죠? 이제 이걸 어떻게 정의할 거냐? 우리가 GN에서는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x
이렇게 할 거예요. 2 곱하기 x가 1이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드 n에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n이 17이라고 쳐봐요. 17. 17이면 2 곱하기 x가 1인데 모드 n에서. 모드 17에서. 이런 x가 요걸 만족하는 이 x를 우리가 2의 여건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왜냐면 어쨌든 숫자 두 개를 곱해서 1이 나오는 항등원이 나오게 하면 그걸 여건이라고 할 거니까. 저걸 여건이라고 할 텐데, 자 실제로 x가 얼마면 모두 17에서 2랑 곱했을 때 1이 나올 수 있을까요? 9. 맞아요. x가 9면 9, 28에서 나오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2의 여건을 9라고 쓸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9 쉽게 찾았죠? 큰 숫자면은 좀 어렵죠? 자, 그걸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우리가 이렇게 할 거란 거예요. 자, A랑 2 더하기 B 곱하기 17. 자, 2랑 17은 어떤 관계예요? 서로 소죠. 그러면 최대 공약수가 2가 이 두 개를 곱했을 때 1이 되게 하는 A, B가 존재하죠. 맞아요? A랑 2 곱하고 B랑 17을 곱했을 때 1이 되게 하는 A, B가 존재해요. 자, 이 경우에 양변을 실제로 AB가 얼마일까요? 이거 계산하는 방법 알죠? GCD 2랑 17 이거 어떻게 돼요? GCD 2 곱하기 2, 17에서 8 곱하기 2 이렇게 빼면 되겠죠? 그러면 GCD 2, 1이 나오겠죠. 그래서 1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17에서 8 17에서 8 곱하기 2를 뺀 거예요. 그래서 넘겨서 보면 A는 얼마? 마이너스 18. B는 1. 그렇죠? 이런 관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8 곱하기 2 더하기 1 곱하기 17이 1이에요. 맞아요? 맞죠? 자, 양변을 17로 나눠 봅시다. 자, 양변을 얘를 17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예요? 얘는 어떻게 돼요? 17로 나누면 0이죠. 17의 배수니까 떨어져 없어져 버리죠. 얘만 남죠? 마이너스 8 곱하기 2 모두 17. 오른쪽은 얼마예요? 1을 17로 나누면 나머지가 1. 뭐예요? 2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17로 나눴을 때 1이 나와요? 마이너스 8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8이 뭐예요? 바로 2의 여건이에요. 곱셈이 돼요. 그렇죠? 우리가 나눗셈은 못해도 나눗셈이라고 하면 곱셈의 여건이잖아요. 곱셈을 거꾸로 한 거잖아요. 그래서 곱셈의 여건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마이너스 8. 모드 17에서 마이너스 8은 뭐랑 똑같아요? 자, 저기다가 17의 배수를 더하든 빼든 다 똑같은 거죠? 자, 더하면 얼마예요? 이건 9랑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9랑 2를 곱해서 모두 17하면 얼마? 1 나오는 거예요. 마이너스 8이랑 2 곱하면 마이너스 16이죠. 마이너스 16을 모두 17 하면 1 나오는 거죠. 이제 뭔가 조금 알 것 같죠? 뭔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해봐야 되겠죠, 직접? 해봅시다. 이그젠플. G13. 자, 모두 13에서 3의 인버스는 얼마일까요? 그래서 3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3에다가 3의 인버스 곱하면 1이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3에다 얼마를 곱하면 모두 13에서 1이 나올까요? 그걸 찾는 거예요. 자, 이거 하나만 뭐 해보세요, 직접. 한번 같이 해볼까요? 이것만. A에다가 3, B에다가 13, 이 1이 되게 하는. 저 3은 여기 숫자 3이고 13은 여기 모두에 해당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A, B를 찾으면 되겠죠. 이거 어떻게 찾는다고요? GCD 3, 13. 이걸 계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GCD 3, 13 빼기 4 곱하기 3이에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뒤쪽이 1이죠, 사실. 3,1이에요. 즉 1이라고 하는 건 요 13 빼기 4 곱하기 3이에요. 그래서 1은 13 빼기 4 곱하기 3. 그렇죠? 즉 위의 식에서 넣어보면 마이너스 4 곱하기 3 더하기 1 곱하기 13이 1이에요. 그래서 양변에 모두 13을 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 곱하기 3 모두 13. 왜냐면 13으로 나눠 떨어지니까 오른쪽은 뭐 1 모두 13은 1이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4가 뭐예요? 바로 3의 역원이죠. 그게 곱했을 때 1이 나오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4다. 근데 마이너스 4는 사실 모두 13에서 뭐랑 똑같아요? 9. 그래서 이건 그냥 9라 써도 돼요. 자, 그러면 5의 역은 얼마일까? 한번 해보시고 Z 15일 때 4의 역은 얼마일까? Z 17에서 3의 인버스는 얼마일까? 계산해 보세요. 모르겠으면 질문하세요. 재밌죠? 네, 어렵죠? 아직 어려고 시작 안 했어요. 오라 13인 경우에는 3 빼기 4 곱하기 3 없죠. 오라겠죠. 그럼 넘어가면 이거 그럼 지금 5와 3을 곱하는 거지. 이거는 어떻게 하면 5에서 3까지 3은 그대로
여기 요 인버스 계산하는 거에서 막히면 안 돼요.
53. 네, 53분의 뭔데? 이게 뭐였어? 이게 3분의 한국에서는 이런 선택이 많지 않죠.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지우는 거. 그렇습니다. 한국의 이유는 완성을 했어요. 이거 있어요. 미라라는 건 그 선이죠. 한국이 몇 이상 써야 돼요. 지금 얘를 다시 적용해 보면 이렇게 이거죠. 그런데 그 상정한 건 뭐냐면 여기서 나온 거 있어요. 선전의 이유를 이렇게 쓰시면 돼요. 곱하기 10 빼기 숫자로 정리하면 3, 4, 곱하기 50. 이것까지 한번 더 이것까지 우리가 준비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모두 13을 가지고 그럴까지 가는 건 뭐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모두 13을 가지고 취해요. 왼쪽 흔들죠. 13은 그냥 5의 이걸 쓰겠다. 그래서 이건 마이너스 또는 못하면서 실제 5번 8을 어떤 거냐면 40이죠. 13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5의 인버스 얼마예요? 13에서 모두 13에서 8 나오죠. 8, 5, 40 모두 13 하면 1 나오죠. 4 인버스는 4 인버스는 4가 나오죠. 자, GCD로 계산할 수 있죠. GCD 4랑 15랑 하면 GCD 4랑 15 빼기 3 곱하기 4고 이거는 GCD 4,3이죠. 그래서 4 빼기 3, 3. 그래서 요 값은 1이죠. 그래서 1이라고 한 건 4 빼기 3인데 여기서 3이라고 하는 건 요 값이었고 그래서 3 대신 15 빼기 3 곱하기 4를 쓰고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15 요거니까 얼마예요? 플러스 4 곱하기 4 이렇게 됐죠? 15랑 4만 남았죠? 그래서 양변을 모두 15로 해주면 1은 4 곱하기 4 모두 15. 그래서 4에 대한 인버스는 4. 자, 얘는 3, 6에 18이니까 그렇죠? 뭐 6이겠죠? 6, 3, 18 모두 17하면 1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버스를 구할 수 있죠? 모두 n에서. 그렇죠? 그게 나눗셈이에요. 인버스를 구한 다음에 곱하면 그게 나눗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3을 어떤 숫자를 2를 3으로 나눴다. 모두 13에서 이 얘기는 뭐랑 같은 거냐면 2 곱하기 3의 인버스를 곱한 거랑 같은 거죠. 왜냐하면 나눗셈이란 건 두 개, 그러니까 인버스를 나타내는 기호일 뿐이니까. 그래서 이런 나눗셈 기호를 우리가 안 쓸 거고 계속 인버스 기호로만 쓸 거예요. 자, 그럼 이건 얼마일까요? Z15에서 3의 인버스는 얼마일까요? 자, 우리 GCD 해볼까요? GCD 3과 15 하면 얼마예요? 뭐 하다 보면 얼마 나올까요? 1이 나와야 안 나와요? 1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3, 6, 15? 얼마 나와요 이거? GCD 하면? 3이 나오죠? 3이 나와요. 어떻게든 3밖에 안 나와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A 곱하기 3 더하기 B 곱하기 15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가장 작은 수는 3이에요. 근데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모두 15 했을 때 양쪽에 1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이쪽에 1이 나오고
여기 3 곱하기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x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얘기는 이런 인버스는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즉 인버스가 존재하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돼요? 얘랑 이 숫자랑 서로 소야 돼요. 15랑 3은 서로 소가 아니죠. 그래서 서로 소인 경우에만 인버스가 존재해요. 자, 그 얘기는 서로 소인 경우에는 영원히 존재하는 얘기죠. 그렇죠? 서로 소인 경우만 영원히 존재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집합을 한번 정의를 해봅시다. 자, Z15 얘는 어떤 숫자일까요? 15로 나눈 나머지들. 그러니까 얼마요? 0, 1, 뭐 2에서 얼마까지? 14까지. 자, 이 중에서 영원히 존재하는 애들도 있고 없는 애들도 있죠. 그래서 영원히 존재하는 애들, 즉 곱하기에 대해서 뭔가 영원히 존재하는 그런 걸 우리가 Z15 스타라고 쓸게요. 스타 이제 곱하기란 뜻이에요. 곱하기에 대해서 영원히 존재하는 것들. 자, 뭐가 있을까요? 얘는 15랑 어떤 관계에 돼요? 서로 소야 돼요. 자, 불러보세요. 1 서로 소죠. 네, 그 다음 2, 4, 7, 8, 11, 14. 네. 그래서 x가 zn에 속하면서 어떤 조건을 만족해내면 GCD x랑 n이 1 서로 소인 이런 것들만 모아놓은 걸 우리가 G 스타 n이라고 G 스타 15라고 쓸 거예요. 그러니까 곱셈에 대해서 영원히 존재하는 것들. 그래서 얘네들은 전부 다 인버터블, 즉 영원히 존재하는 그런 애들만 모아놓은 거예요. 당연히 0은 안 들어가겠죠? 0 곱하기 뭐는 무조건 0이니까. 자, Z12 스타는 얼마일까요? 1, 5, 4는 안 되죠? 7, 9, 11, 9 안 되죠? 4개, 원수가 4개. Z8 스타는 얼마일까요? 1, 3, 5, 7, 몇 개? 4개. Z7 스타는 1, 2 해서 1, 2, 3, 4, 5, 6 이렇게 되겠죠? Z13 스타는 1, 2 해서 12까지. 왜 이렇게 쉽죠, 얘는? 프라임이니까 쉽죠. 프라임은 어떤 숫자든 다 서로 쏘니까. 그러면 ZP 스타는 어떻게 될까요? 얘가 이제 프라임이에요. P가 프라임이에요. 소수예요. 그러면 1, 2 해서 P-1까지. 즉 ZP 스타는 뭐랑 같은 거냐면 GP에서 0을 뺀 거예요. 그냥. 그렇죠? 0은 인버스가 없으니까. 0만 빼고 나머지는 다 인버스가 있죠. 왜냐하면 P가 프라임이니까. 그렇죠? 프라임은 모든 것들하고 서로 소잖아요. 그렇죠? 1 빼고는. 뭐 1은 어차피 1 곱하기 1은 1이니까 문제 없고. 자, 그러면 모드 P에서 하면 모드 P에 있는 1부터 P-1까지 돼서 우리가 덧셈, 곱셈, 나눗셈, 뺄셈 다 할 수 있죠? 다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이런 GN 스타에 대해서
먼저 이제 GP 스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그다음 GN 스타까지 확장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RSA 인크립션을 배울 거예요. 네? 어려져요? 아직 이제 GP 스타까지는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뒤에 설명이 쭉 있으니까 뭐 필요하면 슬라이드를 보면 될 것 같고, 우리가 먼저 페르마 시어리를 먼저 배울 거예요. 그리고 페르마 시어리를 일반적으로 확장한 게 오일러 시어리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 GN이라고 하는 건 0부터 n-1까지였죠. 그다음에 GN 스타는 뭐였어요? X가 GN에 들어가는 것 중에서 GCD가 1인 것들, 서로 소인 것들. 얘네들만 모으는 게 GN 스타라고 했죠. 영원히 존재하는 것들. 그렇죠?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볼게. 페르마의 소정리. 리틀스예요. 리틀이니까 집단 얘기죠. 그렇죠? 작은 소정리, 작은 정리예요, 그냥. 자, theorem. 자, P가 프라임이에요. 그런 경우에 모든 X in GP 스타. 그러니까 GP 스타에 들어가는 모든 원수들 1부터 P-1까지겠죠? 그렇죠? 1, 2, 3, 4 해서 P-1까지 이런 값들. 자, 이런 값들이 쭉 있는데, 자, 어떤 값을 선택해도 상관없어요. 뭐 X가 2가 될 수도 있고 X 3이 될 수도 있고 뭐 4가 될 수도 있고 5가 될 수도 있고, 그걸 하나 뽑아 가지고 그 X에다가 P-1승을 해요. 그다음에 모두 P를 적용을 시켜요. 그러면 이 값이 얼마가 되느냐? 1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페르마의 이론이에요. 페르마의 리들 시어렘. 여러분들 이 기호는 알죠? 모든 X에 대해서 이게 항상 성립을 해요. 그런 거 한번 볼까요? 자, G5 스타 해봅시다. 5 프라임이죠. 그렇죠? 자, X를 우리가 3으로 둡시다. 자, 3에 몇 승을 해야 돼요? 4승 모두 5. 이게 얼마일까요? 9, 9, 81. 그래서 81 모두 5는 그렇죠. 80 그러니까 16 몫이 나오고 나머지가 1이 나오죠. 되네요. 그러면 2의 4승 모두 5는 얼마일까요? 2의 4승은 16이죠. 16 모두 5는 맞네요. 그러면 4의 4승. 네? 그러니까 또 16, 16 이렇게 해도 되고, 4는 뭐랑 똑같아요? 모두 5에서 마이너스 1이랑 같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의 4승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 얼마예요? 1이요. 1의 4승은 1이죠, 당연히. 그래서 모든 자리에서 1이에요. 맞는 것 같죠? 맞는 것 같아요? 못 믿겠어요? 못 믿으면 더 해야 돼요. 저는 믿으니까 안 해도 되는데 여러분 못 믿으면. 자, 2의 6승 모두 7은 얼마일까요? 2의 6승은 얼마예요? 2의 3승의 제곱이죠? 맞아요? 2의 3승이 얼마예요? 8이죠. 우리 미리 모듈로 하고 나서 나중에 곱했던데 그랬죠. 8 모두 7은 얼마예요? 1. 1의 제곱이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1이에요. 이제 믿게요. 어떤 숫자에 대해서 P-1승 모두 P를 하면 항상 1이다. 믿게요? 믿어야 되겠죠? 자, 믿을 수 없죠? 어떻게 믿어요? 못 믿으니까 뭘 해야 되겠어요, 우리? 증명해야죠. 자, 증명을 해봅시다. 증명해야지 믿을 수 있겠죠. 프루프.
자, GP 스타는 어떤 거냐면 1부터 시작해서 P 빼기 1까지예요. 맞죠? 자, 이걸 숫자를 쓰면 1, 2, 3 해가지고 쭉 해서 P-1까지 모두 P에 있는 거예요. 맞죠? 열거라면 이렇게 되겠죠. 열거를 해서.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x를 곱할 거예요. 물론 이 x는 1부터 p-1에 있는 아무 숫자 하나라고 쳐봐요. 그래서 x는 여기 gp 스타에 있는 숫자 중에 하나를 뽑아가지고 그 x를 곱할 거예요. 그러면 1 곱하기 x는 x죠. 2 곱하기 x는 2x죠. 3 곱하기 x는 3x. 그래서 p-1은 p-x. 모두 p를 적용할 거예요. 모두 p를 적용할 거예요. 그렇게 곱한 다음에. 자, x, 2x, 3x, p-x는 모두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일단 첫 번째 우리가 보여줄 건 뭐냐면 x, 2x 이게 곱한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p-1까지 곱한 이런 애들은 1보다 크거나 같고 p-1보다 작거나 같다. 이건 맞아요? 일단 p-1보다 작거나 같다는 맞죠? 왜? p로 나누니까. p로 나눈 나머지만 취하는 거잖아요. 나머지 취하면 0부터 p-1까지만 되는 거니까. 그렇죠? 어떤 숫자든 뭘 곱했든 간에 상관없이 걔를 p로 나누면 나머지를 0에서 p-1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0은 되는 애가 없을 거예요. 왜 그렇죠? 0이 될 수가 있어요? 서로서 뭐라고요? 어떤 두 개의 숫자를 곱해가지고 0이 된다는 건 두 개의 곱이 얼마가 된다는 뜻이에요? p의 배수. 그러니까 p의 배수가 되는 거잖아요. p의 배수가 아닌 두 개의 숫자를 곱해서 p의 배수가 될 수가 있어 없어요? p는 프라임인데. 안 되죠. 그러니까 프라임보다 작은 숫자 두 개를 곱해서 프라임이 될 수는 없죠. 그래서 0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1부터 p-1의 사이숫자예요. 됐죠? 그건 이해되죠? 1에서 p-1의 사이의 숫자는 건 알겠죠? 0은 안 나온다는 알겠죠? 어떻게 곱하든 프라임은 그러니까 13p의 배수는 될 수 없으니까. 자, 두 번째. 이 x부터 p-x 중에서 같은 숫자가 있을까요? 같은 숫자가 있을까요? 저 안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x랑 3x가 모두 p에서 같다. 이럴 수도 있겠죠? 잘 모르겠죠.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 우리가 자, i번째, i 곱하기 x랑 j번째, j 곱하기 x가 같다고 쳐봅시다. 이 같은 게 있는 건지. 이게 궁금해요. 그렇죠? i랑 j가 서로 다른데 그러니까 2x랑 3x 이게 다른데 2이고 3이고 다른데 x랑 곱했더니 같아질 수도 있으니까 같은지 한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4x랑 7x가 모두 p에서 같을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면 다 다른가? 궁금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같은 게 있다고 쳐봐요. 자, ix랑 jx가 같아요. 같다고 쳐봐요. 그러면 jx를 왼쪽으로 넘길게요. 그러면 ix 빼기 jx는 0이죠. 자, 이거는 i 빼기 j 곱하기 x 이렇게 써도 되겠죠. 묶어서. 는 0. 자, 모두 p에서. 자, i 빼기 j 곱하기 x는 0인데 자, 이렇게 되려면 i 곱하기 j가 0이든지 x가 0이어야 되겠죠. 또는 x가 p의 배수든지 i 빼기 j가 p의 배수면 되겠죠. 자, x가 p의 배수예요? x는 p의 배수가 될 수 없죠. x 모두 p는 0이 아니에요. 왜? x는 zp 스타에서 뽑았으니까. 1부터 p-1 사이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건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야 돼요? i-a가 모두 p에서
0이어야 돼요. 근데 ij는 범위가 어떻게 돼요? 1부터 p-1 사이죠. 그러니까 ij는 어떻게 돼요? 서로 두 개는 같아야 되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뭐라 가정했었어요? 네, ij는 서로 다른데 ix랑 jx가 같다라고 했죠. 근데 ij가 같아요. 그러니까 ix랑 jx는 같을 수가 없어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x, 2x, 3x 이런 애들이 쭉 있는데 이 값들이 전부 다 어때요? 다 서로 달라요. 다르다. 그쵸? 그리고 얘 범위가 1부터 p-1까지고 그 다음에 개수가 모두 몇 개예요? 얘가 개수가? p-1개죠. 그렇죠? 자, 1부터 p-는 숫자인데 다 다른데 p-1개가 있어요. 그럼 저 값들은 뭐일까요? 1부터 p만 쓰는 숫자들을 틀어놓은 거겠죠. 그래서 이 값들은 사실은 뭐냐면 1, 2, 3 해서 p-1을 그냥 섞어놓은 거예요. 맞죠? 자, 섞어놨으니까 쟤를 엘리먼트들을 원소들을 다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위에 거랑 아래 거랑 같죠. 무슨 얘기냐면 x 곱하기 2x 곱하기 3x 곱하기 해서 p-1 x까지 곱한 거랑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해서 p-1까지 곱한 거는 서로 같겠죠. 왜냐하면 위에 거는 그냥 순서만 다르게 하는 거니까. 자, 위에 거에서 x가 모두 몇 개가 있어요? 왼쪽 거에서 몇 개? x가 p-1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1 곱하기 2 곱하기 해서 p-1까지 있고 오른쪽은 1 곱하기 2 곱하기 해서 p-1까지 갖고 근데 여기는 모두 p에서 이게 성립한다는 거죠 지금. 모두 p를 했을 때. 자, 2에 대한 인버스가 있어요? 모두 p에서? 모두 p에서 2에 대한 인버스 있어요? 2랑 p는 서로 소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p가 프라임이니까. 2의 인버스 있죠? 그러면 양변에 2의 인버스를 곱할 수 있겠죠. 자, PA-1에 대한 인버스 있어 없어요? P에 대해서 모두 P에서 P-1이랑 P는 서로 소유 아니에요? 서로 소니까 P-1의 인버스는 존재하죠. 그러면 우리가 양변에 P-1에 대한 인버스를 곱할 수 있죠. 그럼 이건 어떻게 돼요? 이 두 개는 곱하면 1이 되죠. 그 다음에 P-2에 대해서도 인버스 있죠. 그거 지워지고. 그래서 2에 대한 인버스 있죠. 지워지고. 그래서 다 지워져요. 지워져서 X의 P-1은 1 모드 P가 되죠. 끝났죠. 됐어요? 질문 있나요? 우리가 쓴 게 별거 없죠. 그렇죠? X를 그냥 아무거나 선택을 해서 곱했더니 1에서 P-1 사이에 있어야 되고 근데 각각이 다 다르고 근데 P-1 개가 있고 그러면 X 곱한 거랑 안 곱한 거랑 둘 다 똑같은 숫자겠네. 순서만 다르고 배열 위치만 다르고 그럼 배열 위치만 다르니까 다 곱하면 같아야 될 거고 근데 1, 2, 3, 4부터 P-1까지는 다 인버스가 있으니까 나눠버릴 수가 있겠네. 나눠버리니까 X P-1승만 남고 오른쪽은 1이 남고
그래서 어떤 숫자를 뽑아서 P-1승을 하면 1이 나온다는 거예요. 늘. P가 프라임인 경우에. 됐죠? 자, 그러면 페르마 시어렘을 보면 모든 x in g p 스타에 대해서 x의 p-1 모두 p는 얼마? 이것은 얼마라고요? 1. 이게 페르마의 정리죠. 자, 3의 4승 모두 오늘 얼마일까요? 1이죠. 안 해보고도 이제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저게 이제 P가 프라임이면 우리가 페르마의 대열이에요. 그러면 이제 프라임이 아닌 경우들 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럼 그건 무슨 이론일까요? 맞아요. 오일러 시어렘이에요. 오일러 시어렘은 모든 x에 대해서 근데 g p가 아니라 뭘까요? n 스타에 대해서 자, x에 몇 승을 하는 거겠죠? 똑같이 몇 승을 할까요? 모르겠죠. x에 파이 n승을 할 거예요. 자, 파이가 뭔지 모르겠죠? 모를 거예요. 를 했을 때 모두 n에 대해서 1이 되더라. 자, 파이 n은 뭐냐면 요 gn 스타 있죠? 이 gn 스타의 원소의 개수예요, 그냥. gn 스타의 원소의 개수. 예를 들어서 G12 스타는 뭐였죠? 10이랑 서로 선 거? 뭐예요? 1. 또 뭐가 있어요? 5. 그 다음 7, 11. 4개죠. 그러면 G12 스타의 원소의 개수는 4. 4란 뜻이에요. 그래서 파이 12는 4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아무의 어떤 수, 뭐 5를 쓸까요? 5. 5의 4승 모두 12는 얼마일까요? 잘 모르겠죠? 이거는 5의 제곱에 모두, 5의 제곱에 제곱에 모두 10인데 5의 제곱이 얼마요? 25 모두 12는 1의 제곱이랑 같죠. 그래서 1의 제곱. 그래서 1이에요. 또 다른 거. 7의 4승 모두 12는 얼마요? 귀찮죠, 되게. 귀찮지만 7은 마이너스 5의 5죠. 모두 12에서는. 이거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 1. 다음에 1의 4승 모두 12는 당연히 얼마? 1이고 11의 4승 모두 12는 그럼 마이너스 1의 4승이랑 같은 거죠? 그러니까 얼마? 1이에요. 그러면 G15 스타 여기에 뭐가 있어요? 숫자가? 1, 2, 4, 7, 8 안 돼요? 8 되죠? 그 다음 11, 13, 14 모두 몇 개? G15 스타는 8개예요. 자, 그러면 여기 숫자 해볼까요? 2의 8승 모두 15는 얼마일까요? 안 해봐도 알죠? 믿는다면. 네, 계산하면 얼마예요? 이건 2의 4승의 제곱이죠? 2의 4승은 얼마예요?
16 모두 15는 그래서 이건 1의 제곱이랑 같아서 1이에요. 다른 거 다 해보세요. 전부 다 1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오일러 시어렘을 증명하는 것 같은데 다음 시간에 할게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오일러 시어렘 증명하고 이거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다른 거 보고 그다음에 RSA까지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합시다. 질문 있나요? 여기까지 합시다.